이런 어려운 주제 나올 때만 이렇게 등판하시는. 그렇죠. 예. 이런 어려운 주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자, 우선 사건의 성격 규정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드루킹 사건입니까? 아니면 김경수 사건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김경수 의원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다. 가해자가 아니죠. 피해자 아닙니까? 협박당했잖아요. 협박당한 거는 이제 돈 500을 보냈다. 뭐 여기서 나온 얘기죠. 그 자리 안 해줬다고 네. 협박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피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니까 민주당도 피해자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그죠? 고소해석이 시작이 된 거죠. 맞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드루킹이 이 사건의 핵심인 거죠. 그 소위 브로커, 정치 브로커죠. 네. 네. 드루킹이 처음에 좋은 관계를 맺다가 뭐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자 협박한 사건. 그렇죠. 그리고 댓글로 정부를 테러하는 사건.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언론 보도 관점 그러신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0을 보좌관한테 줬고 네. 소위 금전 거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소위 김경수 의원의 애초 주장은 자발적인 지지자 모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거래 같은 것도 없고 네. 그렇게 얘기했다가 돈이 500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어쨌든 간에 네. 액수의 문제를 떠나 네. 그렇게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의심할 게 없는 거죠. 그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씌운 프레임에 의하면 네. 김경수 의원의 사주에 의해서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실행하는 게 드루킹이라는 얘기인데 예, 지시하였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에게서 드루킹으로 돈이 가야 맞죠. 그건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거꾸로 온 거 아닙니까? 네. 드루킹 김경수한테 돈을 준 거죠. 네. 프레임하고 안 맞는 팩트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프레임을 수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수정을 안 하고 동거래가 있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정치 브로커라는 얘기가 분명해지는 게 돈을 준 거 아닙니까? 돈을 줘서 그것도 본인한테 준 게 아니라 보좌관한테 준 거 아닙니까? 대개 브로커들이 이런 짓 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돈 줘서 뭔가 청탁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코를 깨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정치권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많죠. 정치 브로커들이 되게 그렇게들 많이 하죠.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알고 계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원한테 직접 좀 잘 안 받으니까 뭐 비서관이나 보좌관한테 돈을 좀 준 다음에 네. 동거래 흔적이 있어. 네. 이거 내가 폭내버릴 테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야 의원을 만나든 네. 이런 뭐 실세를 만날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전형적인 수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한당이 씌운 프레임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오사카 인사 청탁을 위해서 넣은 돈은 아닐까요? 그러게 너무 적습니까? 오사카 총영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고요. 네. 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은요? 돈을 주면 네. 청와대 행정관이든 오사카 총영사든 김경수 의원한테 줘야 맞죠. 보좌관이 뭔 힘이 있습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설득하게 만들려고 하는 고도의 설득 전략이라든가. 아니 실제로 김경수 의원이 이 드루킹에 대해서 드루킹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는 인사 추천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누가 추천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공개적으로 추천할 수 있거든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했잖아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서 학력도 괜찮고 번듯한 오픈이 있으니까. 이제 댓글 소위 이제 야당의 주장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보상의 차원에서 네. 그런 인사 추천을 해준 거 아니냐. 물론 뭐 임명은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추천 행위 자체가 보상을 한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보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뭔가 사주를 하고 돈도 자금도 제공해서 이루어진 거래가 있었다면 오사카 총영사를 받아줬어야죠. 우리가 과거 예를 들어보면 최순실 사건 때 미얀마 대사 삼성 출신 인사로 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때는 뭔가 신세진 게 있으니까 해줬잖아요. 오사카 총영사 해주면 되죠. 그걸 못 들어줬으면 행정관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뭔가 드러나면 캥기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 민원을 들어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채널 중에 하나로 대선 때 도와준 지지자 그룹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건넸을 뿐이다. 그 그렇죠. 이상은 없다. 그렇죠. 자발적 지지 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걸 안 해주니까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 의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야당에서는 국정원 댓글보다 더 나쁘다는 프레임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설득될까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행태는 거의 같은 거 아니냐. 국정원에서 공무원 관건 선거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가 문제긴 하지만 민간인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 사람이 가서 클릭하기도 하고 추천하라고 하기도 하고 김경수 의원도 한 10여 개 정도의 기사 링크를 보내서 10여 개 좀 적긴 합니다. 사실 댓글 부대의 지시로는 10여 건 정도의 기사 링크를 보내서 이거 좀 부탁한다는 취지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행위 자체가 우리한테 유리한 댓글을 달아달라. 이게 댓글 조작 아니냐 이거죠. 네. 아니 댓글을 달아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홍보를 좀 부탁합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좋은 측면을 네. 널리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 자기 회원들 몇 명 네. 막 몰려가가지고 네. 추천수를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았으면 100이었을 걸 200을 만들었다. 100명이 몰려가서. 네. 그것이 이제 본질적으로는 여론을 왜곡한 조작한 거 아니냐.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병과 용병의 차이죠. 의병처럼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자라고 한 거라면 저런 건 탓할 수 없다고 보고요.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댓글 다는 거를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단체가 개입됐거나 돈이 개입됐다는 문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법으로 아이디를 수집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매크로 사용했거나. 지금은 전혀 그런 행위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이 한 거는 용병이잖아요. 민간인들 돈 주고 사가지고 아이디 불법 수집해가지고 만들어서 도용해서 댓글 달았지 않습니까? 군 기무사 됐지 않습니까? 사이버 사령부 됐잖아요. 지금 드러난 거는 경찰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엄밀히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 측면을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정원이나 군에서 이 정부기관, 국가기관이 돈 들여서 국민 세금으로 댓글 작업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댓글 활동이라는 게 등장한 겁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여론이라는 게 조작된 걸 믿을 수 없으니까 시민이 직접 나선 거 아닙니까? 그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프라인 매체가 너무 보수 편향이 심하다는 것 때문에 온라인에서 댓글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시대 흐름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걸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국가기관이 국민 세금 돈 들여가지고 댓글 조작에 나선 것과 자유로운 시민이 자유롭게 정치 댓글 단 거를 동일시한다는 거는 민주주의 관 자체가 좀 틀렸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지금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네. 소위 이제 MB 아바타를 퍼뜨렸던 드루킹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이제 최대 피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정말 최대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악의적이고 이것은 여론 조작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없는 걸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걸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건 MB 아바타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시중에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TV 토론 나가서 MB 아바타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게 전 국민에게 알려진 계기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고 의사표명을 하면 네.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시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내 주권 행사하는데 누굴 지지하고 누굴 반대하는 거는 자유로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특검이라는 게 진실을 규명하는 수단으로 특검하자면 못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 공세잖아요. 특검은 아까 규정을 했잖아요. 지난 대선에 무슨 불법 공작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 불법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건은 매크로라는 걸 이용을 해서 민주당을 음해했단 말이죠. 남북 단일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댓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지난 대선 때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이 있어서 대선 결과가 왜곡된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반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정부 비판 댓글이어서 뒤져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드루킹이 나왔는데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하고 연결돼 있더라. 그러면 그 뒤는 사이가 뒤틀어져서 이렇게 했을지언정 그 앞에 대선 기간 동안에도 혹시 정반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는 자연스럽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는 네. 자발적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댓글 단 거는 그거 따져보자는 거죠 지금. 아니 네. 그거는 불법이 아닌데 왜 그걸 따지 특검으로 합니까? 혹시 거기에 매크로나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을까 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네. 수사라는 게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수사 단서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특검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특검으로 갈 만한 이유를 제시를 해야죠. 우리는 의심스럽다. 막연히 이런 거죠. 저 집안에 누군가 있을지 모르니까 압수수색 해보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명칭을 바꾼다든가 뭐 특검법이 다룰 범주를 바꾼다든가 시기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조정해 가며 할 여지도 있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야당은 이번 주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더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야당이 저는 단순히 이렇게 특검 자체에만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목적이 뭐라고 보시는 특검을 거예요? 계기로 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개헌돈이 물 건너가게 만드는 것이고. 이미 물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 건너가게 만들었죠. 이것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마치 불복하는 것처럼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에 경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분들이 나와서 지난 대선 때 마치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리된다 그러면 저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경수 의원이 특검이든 뭐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도 뭐, 당에 맡긴다고 했고 그 김영수 의원 본인도 특검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는데 왜 민주당 지도부는 이거를 안 받고 있느냐 이런 공격이 있죠. 그럼 받아라 빨리.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네. 특검이냐 아니냐로 보는 거는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는 실체를 규명하는 수단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건 선거용이고 남북 정상회담 해방을 놓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걸 작동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새누리당 정당하게 특검하자 그러면 국회 열어서 국민투표법 빨리 통과시키고 추경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자 그러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특검만 요구하고 이 특검에 실체적 내용이 나올 게 별로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특검 시작하면은 이제 지난 최순실 박근혜 특검 때 매일매일 기자회견했죠. 그런 걸 원하는 거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방선거까지? 그렇죠. 저는 새누리당 이런 의도가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이런 의도가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낡은 정치고 낡은 수법입니다. 이런 정치로 민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론 동향을 봐도 그렇고요. 국민들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남북 정상회담 성공하길 바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는데 언제까지 이런 걸 덜쑤셔가지고 없는 의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피면 국민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자유한국당이 정신 못 차렸다고 봅니다. 요즘 지지율이 드루킹 사태 이후도 조금씩 올라가니까 지금 자만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통하지? 자만하면 안 되죠. 자만하면 안 되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할 일을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국회가 저렇게 안 풀리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경찰이 답답합니다. 적어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한 말과 나중에 이제 수사 실무진들이 한 말 이게 어긋나 가지고 경찰이 의혹을 사고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약간 우왕좌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역으로 과거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다 이른바 핸들했잖아요. 통제했잖아요. 지금 그런 통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통제를 안 하고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그 새로운 환경에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돈이 됐지 않습니까? 수사팀도 늘렸고 야당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의도를 가지고
뭘 숨기려고 한 게 아니다. 의도를 갖고 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설프긴 합니다. 의도를 가졌다는. 지나치게 어설프죠. 자, 이제 반론은 또 제가 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태경 의원이 하실 테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가 아니죠. 지난 일요일 날 굉장히 재밌는 토론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이 TV조선과 직접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 자유한국당이. 저희가 파일 음성을 하나 따놓은 게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경찰 발이었고. 그거는 한겨레 신문이었고요. 그다음에 TV조선도 경찰 발이었습니다. 아닙니다. TV조선, TV는 직접 저희들하고 네.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던 지금 겁니다. 이게 이제 최민희 전 의원하고 공방 중에 경찰로부터 이렇게 그 자료가 막 흘러나온다. 이런 거 문제 지적하다가 TV조선도 경찰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다. 이제 변호해주려고 하다가 일종의 이제 그 실언이 아니라 진실 일부를 드러낸 것 같은 느낌의 TV조선을 변호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TV조선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줘서 뭔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죠? 사건 아시죠? 네. 근데 그 많은 자료가 팩트에 부합하면 저희도 뭐 국감 같은 걸 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의혹을 제공을 하고 그 의혹을 무작위로 받아서 그대로 받아서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유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그 TV조선 기자의 뭐랄까요? 절도 사건. 네. 예. 드루킹 사무실. 네. 내부에 있는 휴대폰, 타블렛, 그 다음에 USB. 이건 절도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잠시 빌려간 겁니까? 일단 연관된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TV조선과 그 보수야당이 하나의 프레임을 짜서 선거용의 공세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사안을 파악하고 계신 거죠, 말하자면. 뭐 구체적으로 그 양자가 뭐 이렇게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뭔가 보조를 맞추고 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오고 그네들이 판단에 의하면 너무 높게 나오는 거고 믿지 않고 있어요. 믿기 싫은 거죠. 여론 조작이라고도 하고 믿기 있고. 싫은 거고 홍준표 대표는 조작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평화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답답해서 뭐라도 흠집을 내고 싶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수용해야 된다 봅니다. 탄핵을 수용해야 됩니다. 탄핵을 승복을 해야 돼요. 지금 아직도 승복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대선 결과 승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다는 이 역사적 흐름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수용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는 다른 미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낡은 정치, 낡은 수법으로 뭔가 판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되레 저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안 통할 것이다. 네. 특검은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물론 의원님이 지금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말단입니다. 지도부가 알아서 결정하긴 하겠지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건부 수용도 가능하다? 아니 저희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안이라 예. 저런 수법에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정돈을 하고 네. 나머지 부분 다 정돈하고 수용할 거 수용한다면 국회 정상이라는 게 말로만 국회 정상 이렇게 하지 말고 뭐뭐뭐 하겠다는 걸로 정리를 해주면 네. 얼마든지 하죠. 왜 못하겠습니까? 주고받자. 네? 네.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범주. 만약 민주당이 생각하는 특검의 범주. 지금 야당이 내놓은 특검의 범주라고 하면 결국 드루킹이 지난 대선에서 조작을 했느냐. 뭐 타인 아이디, IP 조작, 매크로 정당과 연결되어 있느냐, 김경수 의원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전부 아니, 다.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네. 지난 대선 특검이에요. 네, 그렇죠. 그걸 하면 안 되죠. 사건 자체를 특정해서 의혹이 있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 그래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것도 전제가 경찰이나 검찰이 못 밝히고 있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포탈을 왕창, 네. 포탈의 서버를 분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양쪽에 그 소위 이제 이 댓글 조작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어느 쪽에 있었는지 다 뒤져보자. 전수조사해보자. 이런 건 어떤,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거는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의병 대 용병의 구도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 의병이었고 어느 쪽이 용병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SNS 공론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좀 건전하게 풀어가면 되잖아요. 네이버도 특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생각하시기에?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요? 지금 뭘로 한정하느냐에 따라 될 텐데 그 공론장이 네이버기 때문에